이번에는 외교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명 기사 때 잠시 짚어봤는데요. 지금 우리와 일본의 극한 갈등을 해결할 문제, 원래 이제 징용 판결, 우리 대법원 징용 판결 문제를 일본이 굉장히 문제 삼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징용 판결 제3의 해법, 정부 화해 절차 검토한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한일 정부 기업이 합의로 판결을 지키며 자산 매각 막는 방안을 하겠다. 지금 이 징용배상 판결을 받은 기업의 뭐 자산을 매각해서 우리가 그 돈을 확보해서 뭐 피해자한테 보상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기업들이 돈을 내고 뭐 한국 기업도 돈을 내고 돈을 모아서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그 돈으로 보상하고 약간 뭐 화해하는 모습을 취하자. 뭐 이렇게 해법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앞선 기사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고요. 여기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일본 방문을 하고 있는데 와세다대 강의 특강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징용배상기금, 한일 기업 기부와 국민성금,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화해재단 잔금으로 마련하자. 그리고 그 돈으로 배상을 하자. 이겁니다. 선제적 입법 제안을 했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 제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나왔던 해법하고는 뭐가 다른 것인가 지금? 뭐 이런 의문 제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은 압박하고 일본은 지소미아 외통수에 몰린 한국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스틸웰, 아까 일명 기사 때 소개했죠?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하는데 이 지소미아 문제로 방한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압박한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소미아 이거 더 이상 뭐 중지한다. 이거 번복하라. 뭐 이런 거죠. 일본은 미국 앞세워 꿈쩍도 안 하고 있다. 한국은 여론 반발 의식 번복 힘들다. 변화 조짐 속 청와대에서는 예정대로다. 바뀐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좀 되는데요. 일단 최영호 국민. 네. 징용배상 문제. 그동안 이게 사실 한인 갈등의 시작점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이 있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 이렇게 간 거거든요. 또 징용배상 문제를 지금 뭔가 기업들이 각출하고 뭐 정부가 좀 각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걸로 배상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웠던 그 길 이런 거하고 좀 방향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거기다가 또 일본이 원하는 예. 그 본질을 지금 꿰뚫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떤 이 배상금을 모으는 방법과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일본에서 바란 것은 한 번 결정한 것을 왜 번복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재발의 어떤 뭐 방지책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일본은 듣고 싶어 하는데 예. 우리가 뭐 여기 기업끼리 해서 내는 방법은 지금 뭐 3가지, 4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그것을 일본에 뭐 우리의 뜻을 전하고 이러한 해서 요번에 뭐 불가피한성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본질에 과연 근접된 제안이었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한다 그래도 지금 예. 뭐 배상이니 자기네 식민지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예. 결국은 지금 이 부분들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랙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화해 절차 뭐 한다는 거는 사실 일본의 명확한 사과가 없이 가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정부가 취했던 입장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은갑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 강제징용의 배상 문제는 정부가 예. 결정한 게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결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해법 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희상 의장 얘기도 있고 뭐 제 3회 해법 얘기가 나오는 예. 걸 보면은 어쨌든 결국에 물밑에서 상당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뭔가가 같아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 측석 만나가지고 예. 고위급들이 만나서 뭔가 이 한일 현안을 풀어가자. 사실 그 짧은 만남도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지금. 그럼요. 그리고 지금 들린 얘기는 한미일 수장들이 지금 워싱턴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 수장들이. 예.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소미아라든가 예를 들면 중국을 그 위시한 이 어떤 방위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전개가 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 부분에서 어쨌든 한미일이라는 전략의 틀,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쨌든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사실 한국과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게 원치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밑 어떤 상당히 다양한 얘기가 전개되고 있고 저는 뭐 어쨌든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설명 듣고 보니까 이게 또 국민들 설득하는 문제가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론이 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뭔가 좀 방향을 살짝 바꾸는 듯한 인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론의 반응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추행 몽골 헌법재판소장, 몽골 국적 승무원의 협박 폭언. 내가 누군지 알지? 가만 안 둬. 과거에 우리 이런 좀 약간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했던 얘기 같은데 이게 또 몽골 헌재소장. 몽골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고 어떤 영향력이 강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재소장이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맡았던 몽골 국적 다른 승무원에게 폭언을 한 것. 그러니까 성추행도 모자라서 폭언까지 퍼부었다. 이거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몽골에 갔다거든요. 이거 벼랑봉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내에서 발생한 문제라서 예. 우리나라에도 아마 항상 어떤 좀 타법권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당시에 기내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치해법권을 얘기를 해서 경찰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또 보내준 바람에 문제가 또 생겼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치해법권 대상이 아니라면? 예, 아니 전혀 아니었죠. 근데 이제 뭐 몽골 헌재소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얘기하면서 나는 치해법권을 갖고 있는 면책특권이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또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었던.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라고 확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 우습게 됐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그때 좀 뭔가 단호한 조치를 취했었고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오히려 좀 우리나라 엄정한 사법 질서를 보였었다고 한다라면 몽골 예. 승무원들도 그 상황에서 저렇게 큰 두려움을 느끼진 않았었을 것 같은데 예. 저희 측의 대응도 좀 아쉬운 점은 있었고요. 물론 예. 저분도 돌아가서 이제 국제적으로 상당히 좀 망신을 끼쳤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몽골 쪽에 좀 잘 얘기해서 어떻게 뭐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요.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귀환입니다. 19세기 말 그려진 범어사 신중도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승려 화가 민규가 여러 신의 모습을 그린 이 불화는 한국전쟁 직후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조계종이 이를 미국 경매에서 낙찰받아 일주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림은 곧 본래 있던 범어사로 옮겨져서 봉안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태그는 아이언 스카우입니다. 여기 약 50m로 움직이는데 100년도 더 걸린 배가 있습니다. 1918년 인명구조 작업 중 나야가라 폭포 위에 좌초된 목선 아이언 스카우인데요. 지난주 이곳에 폭우로 급류가 발생하면서 101년 만에 배가 이동한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바위 사이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공원에선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이슈태그는 재연입니다. 경기도 일산엔 달이 2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그중 하나는 바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만든 인공달인데요. 340도에 달하는 일교차, 울퉁불퉁한 지표까지 달을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와 흡사한 달 표면의 극한 환경에서 달 탐사에 쓰일 우주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인공 토양을 활용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저 인공달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좀 가서 쓰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